안녕하세요. 마음수행 FM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가족관계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은 정말 깊고 복잡한 문제잖아요. 댓글을 보니까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 우리 아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세대 차이가 너무 커서 대화가 안 돼요. 이런 고민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평생 자식을 위해 고생하셨는데 정작 그 자식과 마음이 안 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이런 어려움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봐요. 오늘은 불교의 지혜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진정한 화해에 이르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실제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난 철수 어르신 이야기예요. 올해 67세이신 철수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삶을 40년 넘게 사셨죠. 그런데 아들 민준이가 30대 중반이 되도록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않고 음악하겠다고 하니까 철수 씨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며 화를 내셨대요. 민준이도 서운했을 거예요. 아빠는 내 꿈을 전혀 몰라주지 않아.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왜 아빠 뜻대로만 살아야 해? 이런 상황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갈등의 뿌리가 뭔지 이해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런 갈등이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말해요. 철수 씨의 경우를 보면 내 아들이라는 소유욕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대에 집착하고 계신 거죠. 물론 이런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당연한 마음이거든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사성제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괴로움은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돼요. 철수 씨가 아들이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민준이의 선택이 마치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의 연기법이 답을 줘요. 연기법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각자의 인연과 길이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자비예요. 자비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조건 없는 사랑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는 비난 대신 공감을, 화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마음이에요. 자비의 지혜는 내 뜻대로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생기면 갈등이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거든요. 무상,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가르침도 정말 중요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영원히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거든요. 만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 만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을 하시다가 큰 실패를 겪으셨어요. 그때 아들 만철이가 반대했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거였거든요. 사업이 망하고 나서 할아버지는 아들을 원망하셨어요.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 후로 20년 넘게 둘이 어색하게 지내셨대요. 명절에 만나도 얼굴만 보고 대화다운 대화는 없었죠. 그런데 불교에서 무상을 배우시면서 생각이 바뀌셨어요. 아, 과거의 갈등도 변하는 거구나. 지금은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만철이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내 탓을 하면서 20년을 보냈구나. 이제라도 내 삶을 응원하고 싶어. 만철이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찾아뵈었다고 해요. 무상의 지혜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이에요. 지금 이 순간 작은 행동 하나로도 관계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업의 가르침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아버지가 화를 내며 아들을 비난하면 그건 상처라는 나쁜 업을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따뜻한 말과 이해는 선한 업을 쌓는 거죠. 경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2세 경수 씨는 아들 경민이와 정치적 의견이 달라서 자주 다투셨어요.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보는 세상이 다르니까 뉴스 이야기만 나와도 싸움이 됐죠. 내 생각이 틀렸어. 이런 식으로 말하시니까 경민이는 아예 집에 안 오게 됐어요.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하시면서 업을 배우고 내가 화난 말을 하면 그게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그게 내 업이 되는구나 이렇게 반성하셨어요. 그래서 듣는 연습을 시작하셨어요. 경민이가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반박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네 하면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힘드셨대요. 속으로는 아니야, 틀렸어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참고 들어주시니까 경민이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경수 씨도 아들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셨고 경민이도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됐죠. 지금은 정치 이야기도 재미있게 토론하는 사이가 되셨다고 해요. 업의 지혜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관계를 바꾼다는 걸 알려줘요. 선한 말과 행동을 실천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와요. 이론만으로는 부족하죠.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가 중요한데 팔정도가 정말 좋은 길잡이가 돼요. 팔정도는 바른 길로 이끄는 8가지 실천법이에요. 정견 바른 관점부터 시작해볼까요? 아들을 내 소유로 보지 않고 독립된 인연으로 보는 눈이에요. 태수 어르신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68세 태수 씨는 아들 태민이가 안정적인 회사원 대신 스타트업 창업을 선택했을 때 정말 화가 나셨어요. 5년 동안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정견을 배우시면서 태민이는 내 인연이지만 그 아이만의 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 다음이 정사유발은 생각이에요. 화를 내는 대신 이해하려는 마음을 키우는 거죠. 저 아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정어 바른 말은 비난 대신 격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태수 씨가 태민이한테 내 꿈을 응원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처음엔 어색하셨지만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시니까 태민이가 감동받았대요. 정어 바른 행동으로는 태민이의 창업 발표회에 참석하신 거예요. 말로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태민이가 무대에서 아버지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날 이후로 둘이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정念명상이에요.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을 천천히 쉬면서 지금 이 순간 화를 내려놓는다 이렇게 되뇌세요. 아들이 내 말을 안 들을 때 화가 나면 잠깐 멈춰서 숨을 깊게 쉬면서 이 감정도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면 화가 날 때 조금 더 차분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대화할 때도 덜 감정적이고 더 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자비 명상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기원해 보세요. 내 아들이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평안하기를. 처음엔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아들의 행복만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이 기원을 하다 보면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대신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사랑이 커지죠. 세 번째는 감사일기예요. 하루에 3가지씩 아들과 관련된 감사한 점을 적어보세요. 아들이 건강하게 사는 게 고맙다. 오늘 아들이 안부 전화해줬다.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작은 것들도 괜찮아요.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그러면 지족, 즉 충분함을 아는 마음이 생겨요. 아들이 이미 충분히 좋은 아이구나, 이런 마음이요. 네 번째는 대화 연습이에요. 연기법을 떠올리면서 아들의 의견을 비난하지 말고 내 생각도 이해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아니야, 틀렸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일단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들이 마음을 열게 돼요. 아, 아빠가 내 말을 들어주시네, 이런 생각이 들면 아들도 아버지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작은 행동이에요. 팔 정도의 정업처럼 아들에게 따뜻한 문자나 작은 선물을 보내보세요. 내가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 오늘 내가 좋아하는 과자 봐서 샀어. 이런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들어요. 행동이 말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말로는 사랑한다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거든요. 반대로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실천을 꾸준히 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재훈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재훈 씨는 아들 재민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할 때 정말 속상하셨어요. 가문을 이어야지 하면서 자주 다투셨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 자비와 업을 배우시고 자비 명상을 시작하셨어요. 재민이가 행복하기를 매일 기원하시면서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재민이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재민아, 아빠가 너무 고집 부렸구나. 내가 행복한 게 아빠한테는 제일 중요해.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그냥 내가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재민이가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 후로 자주 연락하면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60대, 70대 어르신들과 30대, 40대 아들들은 정말 다른 세상에서 자랐어요. 어르신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으시면서 안정이 최고 가치였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자아 실현이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불교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옳아요. 어르신들의 지혜도 소중하고 젊은 세대의 꿈도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아버지는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는지 아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아들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아버지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매일 아침 딱 10분만 투자해서 명상해 보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면서 아들을 떠올려 보세요. 화나고 속상했던 기억 말고 어렸을 때 귀여웠던 모습이나 착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원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어떤 선택을 하든 평안하기를, 아빠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이런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져요. 아들에 대한 원망이나 서운함이 줄어들고 대신 사랑과 걱정이 느껴져요. 그러면 대화할 때도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게 돼요. 대화할 때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 전달법이에요. 너는 왜 그러냐 대신 아빠는 걱정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먼저 들어주기예요. 내 말을 하기 전에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또 이런 추임새를 넣으면서 관심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 공감하기예요. 완전히 동의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면 힘들었겠다, 이런 식으로 아들의 감정을 인정해주세요. 네 번째는 제안하기예요. 이렇게 해야 해 대신 이런 방법은 어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선택권을 주는 거죠. 가끔 아들이 정말 큰 실수를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불교의 지혜가 도움이 돼요. 현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3세 현수 할아버지는
아들 현우가 사기를 당해서 가족 재산을 거의 다 잃었을 때 정말 화가 나셨어요. 내가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하면서 몇 달 동안 말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절에서 법문을 들으시면서 모든 일은 인연이고 화를 내봤자 이미 일어난 일은 바뀌지 않는다. 이걸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현우가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현우한테 찾아가서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제일 힘들었을 텐데 아빠가 화만 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우가 아버지 앞에서 펑펑 울면서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했다고 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도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자기만 힘들거든요.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돼요.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아들에게 어떤 좋은 에너지를 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어제 시도 JK 계속 편집 늘 날씨가 좋네. 건강 조심해.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해놨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런 작은 말들이요. 문자 메시지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들이 바쁘다면 긴 통화보다는 짧은 문자가 부담 없을 수 있거든요. 오늘도 수고했어. 몸 조심해. 사랑한다. 이런 간단한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아들의 관심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여주세요. 음악을 좋아한다면 요즘 어떤 음악 듣냐? 물어보시고 운동을 좋아한다면 운동 잘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관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들은 인정받는다고 느껴요. 손자 교육 문제로 아들과 갈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자는 이렇게 키워야 해 하면서 간섭하시면 아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대신 내가 부모니까 내가 알아서 해. 할아버지는 그냥 손자랑 놀아주는 것만 해도 행복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손자 앞에서는 절대 아들을 나무라지 마세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아빠는 왜 이래 이런 말을 하면 손자도 혼란스러워하고 아들도 상처받아요. 아들과의 관계에서 며느리는 정말 중요한 존재예요.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아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며느리를 남의 집딸로 보지 마시고 우리 가족이 된 인연으로 받아들이세요. 며느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간섭보다는 배려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 명절 준비를 며느리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면 간단하게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가 편안해야 아들도 편안해져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줄 필요는 없어요.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경계가 있을 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아들이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무조건 주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도와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내가 해결해봐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안 되라고 말하는 용기도 필요해요. 아무리 화해해도 가끔은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관계는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거거든요. 갈등이 생겼을 때는 일단 시간을 갖고 식히세요. 감정이 뜨거울 때 말하면 서로 상처만 줘요. 하루 이틀 시간을 둔 다음에 차분히 대화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저 아이가 먼저 사과해야지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불교에서는 부모를 인연의 스승이라고 봐요. 아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는 역할이지 아들의 삶을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좋은 스승은 제자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해 이게 아니라 내가 전해준 지혜를 바탕으로 너만의 길을 걸어가렴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실천들을 하다 보면 일상에서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돼요. 갑자기 아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아들이 먼저 사과를 한다든지
손자가 할아버지를 더 좋아한다든지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때 역시 불교 공부 효과는 이렇게 교만해하지 마세요. 대신 고마운 인연이구나 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아지면 신기하게도 다른 가족 관계도 좋아져요. 딸과의 관계, 며느리와의 관계, 손자와의 관계 모두 따라서 개선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정에 평화로운 에너지가 흐르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그 영향을 받아요. 아버지가 더 너그러워지고 아들이 더 효도하려고 하고 가족 모임이 더 화목해지죠.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꾸준함이 중요해요.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네 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마음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거든요. 명상도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고 자비, 기원도 습관으로 만드세요. 처음엔 형식적이어도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담기게 돼요. 아들이 아예 연락을 끊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더욱 인내가 필요해요. 억지로 연락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내 마음부터 정리하세요.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언젠가는 마음이 풀릴 거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짧은 문자나 편지로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세요. 아들이 잘못된 길에 빠졌다고 생각될 때도 있죠. 도박이나 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린다든지요. 이럴 때는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아들의 마음에 있는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먼저 이해해주세요. 왜 그런 걸 하냐고 다그치지 마시고 요즘 힘든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문제 행동은 내면의 고통에서 나오거든요. 완벽한 아버지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화를 내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해요. 그것도 인간적인 모습이거든요.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아빠가 말을 너무 세게 했구나. 미안해 이런 식으로요. 부모가 먼저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 아들도 부모를 더 존경하게 돼요.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아버지들과도 이야기 나눠보세요. 불교 모임이나 동네 어르신들과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나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위로가 돼요. 다른 분들의 성공 사례를 들으면 용기도 생기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자라준 것,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살아준 것, 이 모든 게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대화할 때도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고 아들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을 가지세요. 진심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 말이에요. 지금은 멀게 느껴져도 언젠가는 아들과 함께 웃으면서 그때 우리 왜 그랬을까? 하며 이야기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런 날을 상상하면서 오늘도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때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불교의 지혜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를 베풀고 무상을 받아들이고 선한 업을 쌓고 팔정도를 실천하면 돼요.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모두 사랑에서 나오는 간단한 실천들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문자 하나, 이해하려는 노력 하나.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마음수행 FM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고 좋은 경험이 있으시면 그것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아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